입니다. 야,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정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너무 웃겨갖고.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웃겨 죽겠어요. 나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오빠 논쟁. 김건희의 오빠는 누구인가? 김건희 오빠 논쟁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오빠가 누구냐 도대체. 김건희가 말한 이 무식한 오빠. 지가 뭘 한다고 할 때 그 오빠가 가르쳐 정체가 누구냐? 윤석열 가르쳐서 오빠를 한 거냐? 아니면 자기의 친오빠 가르친 거냐? 이거 가지고 오늘 막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참 하루하루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진짜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요새 지금 거의 한 달째 정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태균이라는 인물이죠. 명태균. 야,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이 일반인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달 내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막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단한 게 근데 이 사람이 주눅도 안 들고 언론에 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냥 막 즐기는 것 같아. 그러면서 본인 말 한마디에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막 껌뻑 죽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고. 이게 재밌나 봐. 좀 한쪽으로는 좀 무서운 마음도 있을 텐데 근데 뭔가 믿는 게 있는 건지 하여튼 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야,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참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갖고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4일날 월요일날 인터뷰했어요. 인터뷰 보셨나요? 인터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6개월 동안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만나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았대요. 매일같이. 아침에 본인이 전화하는 게 아니야. 보면요. 전화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김건희가 한다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으면 오후에도 전화가 온다는 거야. 오후에도. 본인이 전화 못 받으면은 뭐 낮이건 새벽 아침이건 전화가 수시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정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가 수시로 와요? 물어봐요.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반적인 틀을 짜야 하는데 말해야 되지 않겠냐. 스포츠 선수 보면 코치 있잖아요. 코치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하잖아요. 자기는 코치라는 거야. 코치이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통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죠. 자기는 코치라는 거예요. 코치. 조언 옆에서. 그만큼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 녹취록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취록. 당연히 있겠죠.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지금 중간중간 막 내려놓는 거 보고 있으면 명태균은 김건희하고 이 수많은 통화, 수많은 녹취록, 수많은 문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길게 안 잡고 대선 한참일 때 준비하는 그 6개월간 매일 전화를 했다니까. 매일 수시로. 이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막 내가 오세훈도 만들었고 내가 이준석도 만들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오세훈과 이준석을 당대표 서울시장 만들고 왔더니 그 소문을 듣고 윤석열 쪽에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몰라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의 이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핵심 인사인지를 막 자랑을 하거든요. 자랑을 해.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도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일 거야. 뻥일 거야. 저까진 게 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일부 국민의힘의 의원들
뭐 김재원이라든가, 김재원은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죠. 현직 의원인가 아닌가? 김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허풍이다 막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명태균의 말이 아마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말대로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 만들고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얘네들 세계에 깊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부정할 수가 없지. 실제로 본인이 김영선 공천받게 했고 국회의원 만들었고 이런 게 다 진짜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지난 월요일 날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드러냈습니다. 엄청나게 드러냈어.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죠. 야,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본인은 관계 없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지가 여론조사 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뭐 했다는 거예요. 2021년 9월 23일, 29일 녹취록 2개를 공고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여론조사의 이 샘플을, 표본을 조작했다는 거죠. 조작.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 명태균 씨가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해갖고 한 2,000개만 만드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요. 명태균이 치아불지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40만 들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안 되는 게 하루에 2,000명 명의의 응답자 추출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큰 여론조사 회사도요 2,000명 샘플을 하루에 못해요. 근데 이걸 지금 하루 안에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으로 못하죠. 나중에 강혜경 씨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작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조작한다는 얘기, 조작하라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시간 후에 이 통화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예 대놓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하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여론조사 담당하는 강혜경 씨가 마음대로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여론조사가 2% 나오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예 2% 앞서게 하라고. 윤석열이 홍준표보다는 2, 3% 더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2021년 9월 30일 날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지들이 한 거.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33%, 홍준표가 29.1% 해서 거의 4% 앞서게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대통령 후보 뽑지 않고 그 후보 뽑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건 완전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민주당도 오늘 입장이 나온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가장 큰 수혜자가 윤석열, 김건희 너희들 아니냐. 해명해라. 오늘 얘기했습니다. 박찬대가 불법 여론조사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은 명식 고발하라고 이런 말 한 거죠.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응? 김용민도 뭐라고 했냐? 국민은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날인가 홍준표도 이 페이스북에서 무슨 말을 했냐? 명태균이 운영하는 PNR에서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조작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고 있었다. 이것도 웃기죠? 이게 말이 돼요? 알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내가 이거의 피해자인데 알면서도 그냥 본인이 그냥 참았다. 저것들이 해봤자 뭐 대단하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저것들 때문에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쳤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돌려서 까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아니고 원래는 내가 대통령 될 뻔했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렇게 명태균이 나와가지고 뭐 언론 나와갖고 내가 지금 다 했다. 내가 그 당시 대통령 만들었고 지금 서울시장 만들었고 내가 인수 당대표 만들었고 내가 다 했어. 막 지가 대놓고 막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스토마토 녹취록 통해가지고 정말로 그때 명태균이 이렇게 불법적인 여론조사 조작 같은 거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요. 뭔가 진짜 본인이 손을 뻗쳐갖고 뭔가를 움직였다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제일 대놓고 비판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의 김재원이 비판하고 있죠. 김재원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김종배 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재원이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 명태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명태균을 교도소에 보내야 된다. 교도소. 그런 정치 브로커들의 사기 양각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른 그 명태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원들은 명태균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비판 못 하거든요. 안 하고 있어. 대통령실도 별로 얘기가 없죠. 오세훈도 별로 얘기가 없어요. 홍준표는 얘기하다가 지금 깨갱거리고 있고 이순석은 오히려 명태균 좋습니다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 눈치 보면서 세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김재원이 제일 세게 얘기해. 저거는 빨리 수사해가지고 교도소를 보내야 된다. 왜냐면 김재원은 명태균과 정말 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했더니 명태균이 김재원한테 전화했다는 거죠.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왔고 김재원하고 싸웠나 봐. 그래서 김재원이 통화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명태균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와서 방송에서 왜 근거 없는 소리 하냐라고 나한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김재원 너 내가 다 폭로하겠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재원이 다 해봐라. 허위면 뭐 교도소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재원도 뭐라고 하냐면 명태균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열받았죠. 열받아갖고 명태균이 한 게 뭐냐면 오늘 그 하루 종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 김건희와의 이 카카오톡을 공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명태균이 이걸 핑계로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가 김재원이 야 너 있으면 다 까! 공개해!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김재원은 김건희 거 공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김재원 말에 따르면은 명태균이 김재원에 대해서 내가 너와 관련된 거 다 공개할 거야 하니까 야 공개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재원 걸 공개한 게 아니고 김건희와의 대화를 공개를 했지요. 이게 언제적 대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이때 그 명태균이 윤석열로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윤석열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윤석열 때문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김건희가 막 사과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김건희가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달래. 제가 난감하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앤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고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준석 내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윤석열이 그 이준석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싫어했잖아요. 싫어해가지고 뭐 준석이 같은 새끼하고 같이 안 하겠다느니 그렇게 판을 깨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김건희는 야 이준석하고 판 깨면 안 돼. 이런 입장이었고 이거를 명태균이 이준석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갖고 김건희가 윤석열은 보기 싫은 새끼는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없이 떠들고 있다. 응? 지가 뭘 한다고 이런 말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 가리켜갖고 우리 오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명태균이 이렇게 쓰고 나니까 바로 이준석이 여기에 참전했죠. 참전해갖고 김건희를 막 편들어. 어떻게 편드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 친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여사의 현실 이식은 팩트입니다. 지금 김건희 이 카톡이 공개되면서 김건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철이 없다느니 지가 뭘 한다고 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김건희는 욕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사의 그 현실 인식은 팩트다. 윤석열은 철이 없었고 아는 게 없었다.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조롱. 한시간 후에 또 뭐라고 하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준석이가 12시에 글 하나 썼고 그리고 11시간 전, 1시간 전에 12시간 전, 11시간 전에 썼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실이 반박했죠.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고 김 여사의 친오빠로 말한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거에 대해서 또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아는 오빠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로 지칭한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사람은 02-8005로 전화하라고. 대통령실 전화하라는 거죠. 아 웃겨 죽겠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난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거? 대통령실의 반응이에요. 왜냐면 대통령실이 뉴데일리가 오늘 단독 보도로 낸 게 있어요. 단독 보도. 어떤 보도냐? 이것도 오늘 단독 보도거든요. 뭐냐면 지금 계속 야당에서도 하는 말이 왜 대통령실이 명태균에 대해서 똑바로 말하지 않냐, 비판하지 않냐, 왜 고발하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명태균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왜 대통령실이 고발하지 않냐? 대통령이 원래 고발하는 선수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거야. 그걸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한 건데, 그게 뭐냐면,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이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하는 거,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명태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도의 팩트체크 하지 않을 것이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이 막 방송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 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가짜라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무 가만 놔두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윤석열 쪽에서 오늘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 오늘 나온 거야, 오늘. 뭐냐면, 우리 대통령실은 명태균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기꾼의 말하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안 한다고 왜 대응 안 하냐고 따지지 마라. 우리는 저 따위 사기꾼 말에 대응하지 않아. 이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 한 거야. 그런데 황당한 거는 명태균이 이 카톡을 공개하니까 공개하자마자 진짜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났어. 공개하자마자 30분 만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닌 친오빠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니
아침에 자기들이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왜 대응하냐고 놀란 거지. 설마 이런 것까지 보여줄 줄이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들이 뉴델리한테 우리 공개 안 할 겁니다 해놨는데, 명태균이 보라는 듯이 카톡을 공개하니까 바로 나와갖고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 통화했다는 거, 이거 터무니없다, 이렇게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골 때린 거 뭔지 아세요? 오늘 명태균이 JTBC하고 또 인터뷰했죠.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김건희 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가 말한 오빠는 윤석열 맞아,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실이 6개월 동안 스피커폰 통화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녹취록 틀까? 녹취록 틀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엉망이다, 엉망이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김건희가 어떻게 윤석열한테 지라고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로 그냥 무정부야, 무정부. 정부 기능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대응 못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문제 때문에 이 정부의 모든 국정 지금 이런 이 운영 같은 게 다 멈춰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없다니까요.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저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명태균 관련해갖고도 본인들이 두 번 만났다, 두 번. 명태균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벌써 객관적으로만 명태균 만난 게 4번, 5번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지금도 거짓말이잖아, 지금도. 그 오빠가 윤석열이 아니고 친오빠라고? 이거 그 말 나오자마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갖고 바로 거짓말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냈을 때 이렇게 금방 반박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으로도 탄핵 이유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엽기적인 하루입니다. 엽기적인 하루. 어떻게 이렇게 엽기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지금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됐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관련된 이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이 엉망진창인 이 시기에 검찰은 뭐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국 무혐의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난 정말 이거는 너무 열받아요. 명품백 사건 무혐의 할 때는 눈치 보이니까 뭐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열었죠. 명품백 무혐의하기 전에 수사심의에 열어갖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그냥 무혐의 하세요. 그렇게 그 요직행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수심위도 안 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수심위 열어갖고 수심위에서 무혐의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나마 자기들이 명분을 만드는 노력을 디올백 때는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때는요 수심위도 안 열겠다는 거죠. 왜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여는 거야? 디올백 때 수심위가 한 번은 무혐의 했는데 한 번은 기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더군다나 도이치는요 디올백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떤 수심위가 들어와도 디올백을 무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심위 여는 이유가 수심위에서 무혐의 하라고 하면 그거 힘받아가지고 무혐의 하고 싶은데 만약 도이치를 수심위 열면 이거는
기소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본인들이 난처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수심이 안 열겠다는 거야, 지금. 수심이 안 열고 그냥 우리 차원에서 무혐의 주겠다는 거죠. 야, 씨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심의 없이 사건을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대요. 지금 여당 안에서도 야, 아무리 그래도 수심위는 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자체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걔네 수심위 열었다가 수심위에서 기소해. 그러면 어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오케이. 그래, 그래, 불기소해. 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불기소해라. 근데 나쁜 놈들이 뭐냐면 이게 정말 검찰이 정치적이죠. 지금 불기소했다가는 여론이 안 좋고, 그럼 내일 선거 있는데 선거에 도움 안 될까봐 지금은 가만히 있고 선거 끝난 다음에 불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하면은 김건희가 완전히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나요? 웃기지 말라고 해. 뭘 벗어나. 저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하는 것보다 이렇게 무혐의로 그냥 덮어줘라. 그러면 특검이 왜 필요한지 온 국민들이 더 뼈저리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상식적으로 검찰이 이거를 무혐의로 덮는다고 이 사건이 덮여지지 않거든요. 특검이 하건 아니면 정권 바뀐 다음에 재수사를 하건 이거는 반드시 재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무혐의하는 거는 검찰한테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정권 입장에서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기소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이 검찰이 그냥 무조건 불기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아직도 윤석열이 정권이 남아 있고 온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우,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 여사를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지. 아니, 도이치모터스 1심에서 무죄 나온 그 쩐주 있잖아, 쩐주, 손씨. 손씨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씨는 주가조작 관련해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손해봤단 말이야. 손해봤는데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번에요. 근데 김건희는요. 김건희하고 최은수는요, 23억 이득을 봤어요. 23억. 그런데 이게 관계가 없어? 우연히 저 주가조작범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에 돈이 들어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김건희, 아유, 23억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야. 옛날에 박중훈, 이경영, 정선영인가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돈을 갖고 튀어라. 이게 뭐냐면 그냥 그냥 일반 누굽니까? 박중훈 정선영 통장에 어느 날 100억인가가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100억인가가? 정선영이었나? 김민종이었나? 원래 안 쓰는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 오늘 돈이 들어온 거죠. 그 돈이 뭐냐면은 이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쁜 놈들이 이 은행거래 없는 통장을 노려가지고 거기에 돈만 넣었다가 빼려고 그렇게 장난치려고 했는데 돈 딱 들어오는 순간 우연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돈을 인출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벌어지는 아주 코미디 영화인데 뭐 그런 거야? 김건희는 원하지 않았는데 23억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무슨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혐의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무혐의 줘라. 무혐의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아마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구나. 플러스, 저 검찰 새끼들은 필요가 없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난 검찰들이 정권 바뀌면은 진짜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검찰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필요하지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김건희에 대해서 봐주게 한다? 그럼 검찰이 필요가 없죠. 저따위 검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검찰이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니죠. 상당수의 검찰들은 열심히 일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검찰, 소수 새끼들 때문에, 소수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새끼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 때문에 아예 검찰은 앞으로 해체돼버려야 돼. 그런 인식이 국민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 참 재밌는 날이었어요. 예. 또 내일은 눈 뜨고 나면 내일은 또 어떤 사건이 터질까? 너무 궁금해. 빨리 자야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오늘 정말 골 때리는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슈만 준비했습니다. 사설 준비한 게 있는데 사설 준비한 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깔끔하게 이렇게 50분 방송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덕이빛 10과 사무리 라이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주 응무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물이가 또 월세가 돌아오고 있는데 월세만 돌아오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들 사물이가 당당하게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할 수 있도록 시청료와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